교와 아사카라 아메 데스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죠? 이것을 아메라고 합니다. 이 아메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참 많아요. 그 중에 아메하고 대조되는 게 뭐죠? 육기라고 하는 녀석 있죠. 그죠? 육기. 이것은 눈이라는 거고, 이것은 비라는 뜻이다. 그죠? 근데 아메에 지금 이 계절이 뭐죠? 절기가? 하루죠. 일본 말로는 봄을 하루라고 그래요. 봄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여름이죠. 나츠. 가을은 뭐라고 그래요? 이 전부 한자니까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겨울은 뭐예요? 고등학교 때 일본어 안 한 사람들 좀 힘들겠지만은 그때그때 소화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 나츠, 아키, 후유입니다. 근데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읽을 때는 하루, 나츠, 아키, 후유 이렇게 읽는데 이것을 우리가 네 자를 한꺼번에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추동이라고 읽죠. 일본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읽는 방법이 있으면은 추나추동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읽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럴 때는 일본말로 슝, 가, 슈, 도라고 합니다. 슝, 가, 슈, 도.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동쪽을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히가시라고 그러죠. 히가시. 서를 이거 있어 없어? 이거 있어 없어? 진짜? 정다운 스님 이거 없어요? 없대요. 그래서 서쪽을 우리는 니시라고 그래요. 남쪽을 뭐라고 하나? 네, 미남이라고 그래요. 북쪽을 네, 기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바람이 분다 할 때 바람을 카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나미 카제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봄바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히나시, 니시, 미나미, 기타 이렇게 길게 부르는가 하면은 또 줄여서 우리는 한꺼번에 뭐라고 불러요? 동서남북 이렇게 하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읽을 때는 또 도, 자이, 남, 목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한자에 읽는 방법이 우리식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훈독으로만 읽을 때도 있고 음독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읽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루, 나츠, 아키, 후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추나 추동하듯이 슝가, 슈도, 도자의 남복구 이와 같이. 근데 이 하루하고 아메가 합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죠? 강나루 긴 언덕에 입이 그치면 강나루 긴 언덕에 시 부르신 분이 누구지? 응? 국어 시간에 현대시 안 배우냐? 입이 그치면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몸짓이 뭔가 하는 거 있잖아. 왜? 얘네들 시하고는 담 쌓고 사냐? 시는 우리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시예요. 같은 발음에 이것도 시예요. 그죠? 이것도 시고, 그죠? 그래서 봄에 오는 비를 우리는 봄비라고 하는데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봄하고 비가 합쳐져서 하루 아메 그래요. 근데 하루 아메 하려면은 하루 아 하려니까 입이 힘들잖아요. 하루 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 아 발음에 S 발음을 플러스 시켜서요. 하루 3회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하루 3회. 하루 3회 이러면은 봄비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봄비라고 하는 것은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재촉하는 비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봄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아마 이제 곧 4월이 지나면은 3월이 지나면 여러분 MT 갔다 오면은 이제 엄청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부터 2과에 들어가는데
이과는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이 료세이카츠입니다. 세이카츠. 근데 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기숙사라는 말로도 해서요.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기슈크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료나 기슈크샤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슈크샤, 료에는 남자 료가 있고 여자 료가 있죠. 그러면 남자 료는 뭐라고 그래요? 남자. 오토코 그러면 여자. 온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시계는 어떻게 운다고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 시계가 어떻게 운다고? 또기노, 따기노, 또기노, 따기노 한데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노가 들어가야지. 오토코 노 료, 온나 노 료 이러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오토코, 온나, 메일, 피메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고노 오토코가 그러면은 이 자식이 이런 의미가 돼버려요. 고노 온나가 그러면 되게 천박한 여자를 가리킬 때 고노 온나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배가 보다 조금 더 아주 안 좋은 말을 할 때 고노 온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나 오토코라는 것은 특정한 시기 타이밍이 아니면은 고노 온나 고노 오토코 하면은 싸움이 나기 쉬워요. 절대 사람을 가리켜서 고노 온나가 와루인데스 이러면은 이녀가 나쁜 적이에요.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노 온나 고노 오토코 이런 말은 일본어에서는 제대로 피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좋아요? 조금 더 점잖은 여자라는 말에 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 남자 또 뭐가 있어요? 여성, 남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자류 할 때는 조세노 료 한다거나 얘는 또 왜 이러니? 조세노 료 또는 다른 말로는 조시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조세노 료 또는 조시료 또는 남자는 일본 말로는 난시 또는 난세 그래서 단시료 또는 난세노 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남자를 붙일 때에는 노를 대부분 안 써요. 남자료 자체가 전부가 하나의 한자어기 때문에 그냥 단시료 그럽니다. 근데 남성 이렇게 할 때는 난세노 료 또는 난세노 이건 뭐예요? 우리말로 읽으면 양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본말로는 요후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세노 요후크 그러면은 남성의 양복 또는 다른 말로는 세비로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서 료를 가리킬 때 조시료, 난시료 또는 조세노료, 난세노료 이렇게 해야지 오토코노료, 온나노료 이렇게 하면 좀 촌스러운 일본어가 돼요. 아시겠죠? 김나대리 야자. 알겠어? 네, 그래서 료라고 하는 거, 기슈크샤라고 하는 거 다 같이 사용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같이 단어 한번 읽어봅시다. 이과 료세이카츠입니다. 앞에 미니지 때에 나오는 단어 같이 한번 볼까요? 소리 좀 내서 읽으세요. 아사, 료, 세이카츠, 료, 요 그러면 안 돼요. 료, 그 다음에 스케줄, 방, 고항, 지유, 몽겐, 요르, 쇼토, 샤워, 가족, 샤신, 치치, 하하, 미기, 아내, 츠쿠에, 오토오토, 아니, 군타이, 규각주, 군타이처럼 앞에 타금이 오는 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앞에 짧게 음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근따이 해야지. 네? 아시겠죠? 근따이.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지유 있죠? 지유를 발음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지 될 게 뭐냐면은요. 지유죠. 이 유는 뭐예요? YU의 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장음이 나오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유, 그래서 지유 이렇게 길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U자인데 이건 무슨 자예요? 이것도 U자죠. 그래서 우리말의 U자는 전부 다 U 아니면 U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새끼 U인데 이것은 재밌는 게 여기 뒤에 장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유, 새끼 U 이래야지 지유, 새끼 U 이렇게 뿌리면 전혀 엉뚱한 의미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단음의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단어들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32페이지 산주 2페이지 함께 봅시다. 아사고항과 시치지 한가라 하치지 한마디 데스.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시간과 때를 가리키는 그 지시어라든가 수사 같은 거를 배워야지 될 것 같습니다. 숫자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서 배웠을 테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일단 시간을 말하는 거에 대한 표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래가 료세이가츠노 스케줄 데스. 고래가 료세이가츠노 스케줄 데스. 아사고항과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 아사고항과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 7時半から8時半までです。7時半から8時半までです。晩ご飯は5時半から6時半までです。シャワーは自由ですか? シャワーは自由ですか? いいえ。朝6時から夜11時までです。門限は夜11時で、消灯は12時です。여기서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시간을 나타내는 말, 지난 시간에 시간 나타내는 말 배웠죠? 안 배웠나요? 응? 같은 말 두 번 물어보게 하면 선생님 목 아프죠? 지난 시간에 시간 배웠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에 사용되는 용어가 몇 시냐 할 때 지와 그다음에 몇 분이냐, 몇 초냐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시입니까 할 때는 난지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몇 분입니까 그러면은 난분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난지는 문제가 안 되죠. 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니주 0까지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 3, 6, 8, 10에서 그것은 분도 되고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분도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1, 3, 6, 8, 10에서는 분이 되고 나머지 뭐예요? 2, 4, 5, 7, 9에서는 분이 된다는 소리다. 그죠? 네, 이런 관계를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에서 또 하는 게 오전, 오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오전, 오후. 그래서 오전을 우리는 고젠이라고 합니다. 오후를 고고라고 해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여기에 잘못 발음해갖고 길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젠, 고고 이렇게 발음하면 틀리게 되죠. 전부 다 짧아요.
고젠, 그 다음에 고고 이렇게 됩니다. 해보세요. 고젠, 고고. 이렇게 짧아야지 고젠 또는 고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다른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오전 10시 20분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오전 고젠 10시 20분. 니주니까 1368 10은 푼이죠. 그죠? 그럼 니주분 해도 되고 또는 니집분 이렇게 해도 된다. 그죠? 니주분 데스. 그래서 오전 10시 니주분 데스. 그러면은 이렇게 오전 10시 20분입니다 하는데 10시 30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전 10시 30분 데스 또는 30분 데스 이렇게 해도 되죠. 우리는 근데 10시 30분입니다 라는 말 대신에 또 어떤 말을 써요? 반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30분이 귀찮으니까 10시 한 데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본 사람들은 통합니다. 그죠? 10시 30분 또는 10시 한. 또 우리들이 시간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가 또 뭐가 있죠? 50분 같은 거, 그죠? 그거 4시 50분 이러면 어떻게 해지래요? 그거 연지? 그거? 연지가 아니고 뭐라겠어요? 요지를 한다고 그랬죠? 요지. 요지를 발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요지가 돼버리죠. 요지가 되면 뭐예요? 이쑤시개가 돼요. 그래서 요지? 이것은 뭐야? 50분 또는 50분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4시 50분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5시 10분 전이다. 그죠?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5시 10분 전. 그래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5시 10분 전. 그러면은 일본 말로 해봐요. 어떻게 돼요? 5시 10분 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5시 10분 마에 이렇게. 그럼 55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주 뒤에가 5니까 이것은 뭐예요? 2, 4, 5, 7, 9에 들어가니까 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주 고훈이 돼버린다. 그죠? 고주 고훈이 되면은 다른 말로는 뭐예요? 5시 5분 전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고지 고훈마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이런 식으로 10분 전, 5분 전,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간에서 쓰는 용어가 또 뭐가 있어요? 응? 정각. 역시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이 틀리잖아요. 생각하는. 정각 12시입니다. 몇 시에 만날까? 정각 2시에 만나자. 정각을 뭐라고 해요? 정각. 니네들이 잘 아는 just time 이러는 거. 응?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 때 뭐라고 그래? 마떼 쿠다사이는 기다려주세요 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moment waiting 할 때 moment 잠깐만 뭐라 그래? 그렇죠. 아침부터 욕하면 안 되지만 그죠? 초또 마떼 쿠다사이 그런단 말이에요. 초또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로 쓰면은 이래 돼요. 일촌이라고 써요. 이것이 일본 말로는 초또예요. 조금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요거랑 발음이 비슷한데요. 초금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써서요. 초도 입 좀 막고 기침해 줄래? 네 목소리가 너무 크게 마이크에 들어가. 초도가 이제 정각이라는 거예요. 또는 초도는 정각이라는 말뿐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아주 가장 적당한 양을 초도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이렇게 따라주잖아요. 초도 2, 그 정도. 밥 더 먹을래? 초도 2. 그러면 딱 맞게 먹었어. 라든가. 술 더 마실래? 초도 2. 지금 딱 기분 좋게 취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초도라는 말씀. 딱 어울리는 거. 안성맞춤, 때맞춤. 아주 좋은 걸 우리는 초도. 그래서 시간도 마찬가지로요. 12시 정각이라면은요. 초도 주, 니지, 데스 이러면은 정각
12시입니다. 정각 12시면 뭐 해야지 돼요? 가타카나 외웠나 한번 볼까? 뭐라고 읽을까? 란치 타이무. 그래서 란치 타이무 그러면 뭐야? 점심시간이라는 소리다. 그죠? 일본식으로 말하면은 히르 고항 이렇게 된다. 그죠? 히르 고항. 히르 고항이 점심이죠? 히르가 낮이니까. 그래서 히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아사. 그죠? 그러면 아사 히르 다음에 뭐야? 요르. 근데 밥이 붙을 때는요. 아사 히르 요르항 이래 안 해요. 아사 히르 요르 대신에 뭐를 써요? 네, 밤 이래서 방을 써요. 아사 히르 방. 그래서 아침, 점심, 밤. 그래서 아침밥은 뭐라고? 아사고항. 점심밥은 히르고항. 저녁밥은 방고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고항이라고 하는 말은 있잖아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식사라는 진지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이고요. 이 조금 더 상스러운 말로는 앞에 이 고를 붙이는 것 자체가 밥을 아주 이렇게 좀 높이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다운이가 시집을 가기 전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시집에 가면은 시댁 식구들은 다 말을 높여야지 된다 이러니까 다운이가 시집 가갖고 아버님 밥상님 들어가니까 대갈림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님자만 붙이면은 다 그냥 존경의 의미가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일본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본어도 앞에 고자나 오자가 오면 대부분 다 뒤에 오는 말을 예쁘게 존경어로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밥을 누가 밥님 이렇게 하나? 그죠? 이런 것은 그러니까 밥을 조금 더 높인다기보다 예쁘게 꾸미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고항, 방고항, 히루고항인데 히루고항이라는 말은 요새는 젊은 사람들 잘 안 쓰죠? 대부분 다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영어를 많이 써요. 란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란치 스페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 고항을 조금 더 막된 말로 하면은요, 요거를 빼버리고 요것만 가져가요. 요것만. 그래서 항을 가져가서 메시라는 말을 써요. 메시. 메시라고 하는 것은 좀 밥은 밥인데 똑같은 밥인데 메시라고 하면은 좀 처먹는다는 느낌에 가까운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고항이라는 표현밖에 모르고 일본에 갔다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이 메시 구우죠. 메시 구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을 했었어요. 메시쿠. 네,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알고 보니까 이 메시가 고항의 메시인 거예요. 고항이라는 것밖에 나는 밥은 고항이라는 것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일본 사람은 밥을 고항이라고 안 하고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메시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 조는 그 대충 알겠어. 이거는 감탄사나 사투리쯤 되는 거니까. 근데 구가 뭘까? 구는 내가 생각하는 한자는 이것도 구고. 뭐 구가 많지 뭐. 근데 구가 뭘까 했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다베르라는 단어인 거예요. 다베르라는 단어는 나중에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이것은 하일단 동사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써놓고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구우라고 읽어야지 돼요. 그래서 어이 메시 구우죠 그러면은 밥 먹는다, 밥 먹자, 밥 처먹자 뭐 이런 의미가 돼버려요. 아주 상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교양 있는 사람은 조금 쓰면은 지저분해. 여러분 같이 좀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은 메시쿠 이런 말씀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여성 동지들 조세이따치와 남자친구한테 야 누구야 메시쿠인 있고 이러면은 밥 처먹으러 가자 이래 되는데 그런 교양 없는 말을 쓰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 메시 구우죠. 그래서 메시 구우죠. 그러면 밥 먹는다, 밥 처먹자, 밥 처먹자 뭐 이런 의미가 돼버려요. 아주 상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교양 있는 사람은 조금 쓰면은 지저분해. 여러분 같이 좀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은 메시쿠 이런 말씀은 절대 안 돼요.
조세이, 여자라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차별이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여성들은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매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고항 타변이 있고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의사가 소통되니까 이왕이면은 예쁜 말을 좀 많이 쓰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은 본문을 잠깐 해석을 하고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고래가 료세이카츠노 스케줄 할 때 기본적으로 스케줄에 길게 장음화되는 거 기억을 하세요? 스케줄요? 스케줄 여러분은 장음 없죠? 스케줄 하죠? 그죠? 근데 일본어에서 스케줄 으르르 길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고래가 요 가라고 하는 용법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나니나니가 나니나니와죠. 가는 뭐뭐시 뭐뭐가 이런 뜻입니다. 뭐뭐시 뭐뭐가. 근데 가끔 가다가요 이 녀석이 뭐뭐시 뭐뭐가가 아니고 뭐뭐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뭐가 뭐뭐을로. 어떤 때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쉬운 거는 뒤에 스키데스 이런 말이 올 때는 반드시 가를 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럴 때. 당신을이 뭐예요? 아나따를 하면은 뭐야? 일반적으로 목적격은 우리는 아니요 오를 쓰게 돼 있죠. 뭐뭐을 뭐뭐를 쓰는데 사람을 좋아한다 어쩌고 할 때에는요 앞에 오격 대신에 곽격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나따 오 스키데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나따가 스키데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주격조사로 이것이 또는 이것가 이런 표현이죠. 고래가 료세이카츠노 스케줄 데스. 선생님은 료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료에 들어온 사람 손 들어봐요. 오잉? 이렇게 없어? 오, 몇 명 없네? 젊을 때 료에 한번 살아보는 거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으니까 료에서 한번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보세요. 맨날 2시에 통닭 시켜 먹지 말고 나쁜 놈들아. 니네들 막 사다리 집어던져갖고 정원에다가 통닭 시켜서 끌어올리고 그런다면 응? 안 해봤지? 니 세대는 안 하지. 얘 세대는 한단 말이야. 기숙사 창문에다가 줄 내려가지고서는 통닭 오면은 막 끌어올려갖고 먹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밤 2시에 먹어야 되나? 응? 근데 먹는 거 밝히는 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대.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으면 좀 마를 것 같으잖아. 오히려 기숙사에 있으면 탱탱하게 살쪄요. 하도 잘 먹어서. 이것이 료세이카츠노 스케줄 데스. 료 기숙사 생활을 할 스케줄입니다. 아사고항과 난지까라 난지 마데 데스까 까라 마데라고 하는 거 했었죠? A까라 B 마데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까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침밥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이마 난지 데스까? 그러면 지금 몇 시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7시 한까라 8시 한마데 데스. 7시 반서부터 8시 반까지입니다. 7시 한까라 8시 한마데 데스. 7시 반서부터 8시 반. 30분을 한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망고항과 고지항까라 6시 한마데 데스. 저녁밥은 5시 반부터 6시 반입니다. 고지항까라 6시 한마데 데스. 샤워와 지유 데스까? 샤워. 아침에 하는 샤워를 뭐라고 그래요? 아사노 샤워 그러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침에 샤워하는 게 또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서요. 아사샹 이런 말들. 아사노 샤워, 아사샹. 아사노 샴푸랑 비슷하거든요. 아사샹. 샤워나 지유 데스까? 자유입니까? 뒤에 카가 오면 의문사라고 했었죠. 이에 아사 6시까라 요르 11시 마데 데스. 11시면은 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아사 6시까라 요르 11시 마데 데스. 몽갱과 요르 11시 대 여기서 대가 나온다.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 대라고 하는 것은 뭐뭐으로 뭐뭐이고 이런 표현에 접속조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이전에 또 다른 의미로 네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의 대로 사용이 됩니다. 수단이라는 것은 뭐뭐로 이렇게 해서 학교 올 때 뭐 타고 옵니까? 학교니 그르도키 나니 노tte 그런 데스까? 이렇게 물으면은 버스로 옵니다. 이럴 때 바스 데
기마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수단의 내가 되는 거죠. 수단 방법의 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장소의 대죠. 장소의 대. 어디에서. 얘네들은 어디에서 공부하니?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도서관에 벤교시마스. 그러면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이와 같이 에서 뭐뭐으로라고 하는 수단 방법, 그 다음에 장소의 대가 있는가 하면 접속을 이용하는 뭐뭐으로 뭐뭐이고 하는 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갱과 요르주이치지대. 몽겐이 뭐야? 몽겐 알아? 모르지? 자네 집 몽겐 있어? 없어? 와, 좋은 아버지다. 우리 집에는요, 딸이 없어요. 무스매가 없어갖고 아들만 둘이라서 나까지 셋이지. 내가 만약에 딸을 가졌으면은 아마 몽겐 8시쯤 했을 거야. 8시 넘으면 그냥 다리 몽둥이에 분질러 버릴 거야. 못 들어오게 꽉 막아버릴 거야. 다음에 이제 외출 금지 막 이래 버릴 거야. 그죠? 근데 진짜로 이웃에 사는 그 친구들 보면은 딸 있는 집은요, 큰애가 대부분 저애랑 동기거든요. 고1, 고2쯤 되니까. 대부분 8시 넘으면은 막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응? 어딨냐? 뭐 하냐? 막 이래가지고서는 걱정이 돼갖고 아빠가 막 차 갖고 데리러 가고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재작년인가요? 신입생 콤파가 있어가지고 그날 조금 선배들 중에 좀 늦게 끝나가지고 서울 가는 차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냥 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가라고 하니까 안 된대.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데.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전화해 줄게. 그래서 아버님한테 전화를 내가 해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지금 데리러 오겠대. 와, 얼마나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사랑스러우면 세상에 서울까지 밤 11시인데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데리고 가서 그럼 재워서 보내겠다. 우리 집 데리고 가서 재웠잖아. 그러니까 딸 가진 집은 부모님들 마음이 항상 조바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지난번에 혹시 한자 시간에 얘기를 해줬나? 이게 무슨 자야? 친. 그렇죠? 친. 네? 일본 말로는 이것을 오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잘하는 붕을 쓰면은 뭐가 돼요? 오야붕이 되는 거예요. 오야붕. 그러면 오야붕의 반대는 뭐야, 민영아? 오야붕의 반대는 뭘까? 응? 시다붕? 아, 시다바리. 시다바리. 시다바리라는 말은 없죠. 여기서 타금이 될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시다가 아니에요. 시다바리죠. 시다바리라고 하는 것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이 일꾼들을 시다바리 그래요. 근데 오야붕의 반대는 시다바리가 아니고 뭐예요? 오야의 반대는 이게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반대는 뭐야? 자식이지. 그래서 고붕이랬지. 너네 꼬붕. 민영이 선생님 꼬붕. 다운이 선생님 꼬붕. 응? 그럼 너한테 나는 오야붕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오야라고 하는 글씨를 잘 보면 재밌지 않아요? 저도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참 동감이 있어요. 이 오야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항상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또는 오야 자체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나무 목자죠? 나무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서서 항상 여러분들의 시선을 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사나, 건강한가, 다치지 않나. 그래서 나무에 이제 높이 올라가 서서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자식을 지켜보는 것이 오야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진 유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말이 되겠죠, 그죠?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감이인데 이런 글자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지 않아. 머리카락은
오랜 친구. 머리카락은 죽을 때까지 친구잖아. 그래서 이렇게 외우잖아요. 아니야? 이러잖아. 왜? 목숨 숫자를 쓰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4101구촌 이런. 목숨 숫자는 4101구촌이야. 나랑 얘는 2촌, 3촌이 아니고 4101구촌이야.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해보니까 4, 1, 0, 1, 9, 촌. 이게 목숨 숫자인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한자를 좀 풀어서 외우세요. 그러면은 복잡한 글씨도 생각보다는 좀 의외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외울 수 있고. 그래서 몽겐이라고 하는 것은 기숙사나 집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집에 들어오는 폐문 시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지나면 너는 어떻게 해야지 돼? 담 넘어서 월장해야지. 그러면 도둑놈이지. 응? 지네 집 들어가도 도둑놈이지. 뭐 담 넘어야 되니까. 쇼도와 준이지 됐어. 쇼도라는 말이 있다. 그죠? 쇼도라는 말. 이 쇼도인데요. 쇼도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점등이 되겠죠, 그죠? 뭔 소린가요? 덴도가 되겠죠, 그죠? 쇼도, 덴도. 그래서, 요, 쇼와, 그래서, 히오, 쉬운 말로, 뭔 소리야? 난 죽을 줄 알아. 이따 수업 끝나고 남어. 저 전봇대 밑으로 좀 와, 너는. 넨키오 스케르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넨키오 스케르가 무슨 뜻이라고? 전기를 켜다, 즉 전등을 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스케르 대신에 요거를 써서 게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끄다. 전기를 끄다. 넨키오 게스 또는 넨기뿐만 아니라 테레비를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야? 렌기 대신에 테레비를 쓰면 돼요. 테레비오 스케르. 그러면 테레비를 켜다. 테레비오 게스. 테레비를 끄다. 라디오. 라디오. 우리는 라디오인데. 일본 사람은 라지오 이른다? 라지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지? 라지오 그래서. 그래서 라지오 스케르. 라지오 게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넨또 쇼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들어봅시다. これが寮生活のスケジュールです。朝ごはんは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7時半から8時半までです。晩ご飯は5時半から6時半までです。シャワーは自由ですか？いいえ、朝6時から夜11時までです。門限は夜11時で、消灯は12時です。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은 자막 없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막 보지 말고 한번 귀로만 듣고서 무슨 뜻인가 한번 보세요. 朝ごはんは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7時半から8時半までです。晩ご飯は4時半から6時半までです。シャワーは自由ですか？いいえ、朝6時から夜11時までです。門限は夜11時で、消灯は12時です。고토바 뱅크에 가서 여러분들 단어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朝、時、半、量、生活、スケジュール、晩、ご飯、自由、門限、夜、消灯、シャワー、家族、写真、父、母、右、姉、机、弟、兄、軍隊、休学中。 네, 잠깐 쉬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です. 두 번째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고래와 와타시노 가족구노 샤신 데스. 이것은 저의 가족 사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가족 사진이라는 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어의 지시어에 대해서 배운 적 있었죠? 지시어에 대해서. 그래서 고래, 소래, 아래, 도래. 고래, 소래, 아래, 도래. 이것은 뭐예요? 사물에 대한 지시어입니다. 사물에 대한 지시. 그러면은 토이레와 도치라 데스까? 토이레는 어느 쪽인가요? 이렇게 방향을 물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우리는 방향지시라고 해서 고찌라, 소찌라, 아찌라, 도찌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죠? 이것을 줄여서 또 어떻게 한다고? 고찌, 소찌, 아찌 또는 노찌. 료대에다가 돈을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섞은 다음에 도찌 이러면 이쪽, 이쪽, 노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장소를 가리키는 장소지시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장소는 뭐예요? 곱고, 속고, 아속고, 높고 이와 같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랑 비슷한 것 중에 이, 그, 저라고 하는 연체사로 그냥 뒤에 어떠한 명사를 수반시켜 갖고 지시어로 쓰는 고노, 소노, 아노, 노노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고노, 소노, 아노, 도노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지 하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고노, 히토, 고노 뒤에 고노, 히토라든가 또는 고노, 각세라든가 고노, 하나라든가 이와 같은 단어들이 와서 비로소 고노, 소노, 아노의 의미를 부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체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본어의 이와 같은 지시어는 사물,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장소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래, 소래, 아래, 도래 할 때 일반적으로 고래와 난데스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하는 화자 가까이에 있는 것은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 그랬어요? 고래로 물으면 대부분 소래로 대답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묻는 사람이 소래와 난데스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고래와 혼데스 또는 고래와 모르펜데스. 그러면 저기 있는 카텐 같은 거는 뭐라고 그래요? 아래와 난데스까? 아래와 카텐데스. 이와 같이 대답하는 방식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산주 3페이지, 33페이지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소래와 난데스까? 고래와 와타시노 가족의 사진です. これは私の家族の写真です. これが父と母. これが私で私の右が姉です. あの机の上の写真は誰の写真ですか? あれは私の兄の写真です. お兄さんも学生ですか? ええ。でも今は軍隊のために休学中です.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선생님이 똑이노 따기노 한 소리를 알겠죠, 그죠?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여기 어디 조사가 우리말에 어디 들어가요? 내 가족 사진인데 우리는 나의 가족의 사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전부 다 근데 와타시 가족구노 샤신, 가족구 샤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와타시노 가족구노 샤신, 와타시노 미기, 나의 오른쪽, 내 오른쪽이 내 동생이야 이게 아니고 나의 오른쪽이 내 동생이야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소래와 난데스까? 소래로 물었으니까 고래와 와타시노 가족구노 샤신 데스. 나의 가족 사진입니다. 내 가족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간 시험에 만약에 작문 문제를 내놓고 이것은 내 가족 사진입니다. 이렇게 써놨을 때 여러분은 작문할 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와타시 가족구 샤신 데스 이렇게 하면은 틀리는 거야. 행여 부분 점수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분 점수는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문장 하나가 완성되기 전에는 부분 점수라는 건 없으니까 고래 와타시 가족구 샤신 이렇게 써놓고서는
점수 달라고 그러면은 못 준다는 거예요. 고래가 왔다시다. 치치또 하하. 고래가는 배웠고 치치또 하하.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뭐뭇과 뭐뭇와라고 하는 명사 플러스 명사 사이에서 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뭇과 뭐뭇, 명사와 명사를 나열하고자 할 때 주로 쓰는 것이 나니나니토, 나니나니토. 민영이 가방 속에 뭐 있어? 그러면 뭐 혼또, 노토또, 엔피츠또, 뭐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책과 노트와 연필과 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 근데 이와 같은 명사와 명사를 나열하는 거에 토 중에 또 비슷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 야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니? 혼이야, 노토야, 엔비츠 나도가 아리마스. 토와 야의 차이점은 굳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요. 토와 야의 차이점을 굳이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토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것을 찝어서 뭐랑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야라고 하는 녀석은 너무 많아갖고 일일이 다 열고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 가방 안에 뭐 있냐고? 홍이야, 노트야, 뭐 있어. 그럼 대충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구나 라고 짐작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토와 야의 차이점은 그 정도에 있다는 거. 고래가 와타시 네, 여기에 네의 쓰임은 앞에서 말한 네와 마찬가지입니다. 접속조사격이죠. 그래서 뭐뭐 하고 뭐뭐 시고 이것이 나이고 와타시노 미기가 아내 데스. 와타시노 미기 나의 오른쪽 그죠? 미기. 그럼 미기랑 대칭되는 거는 뭐예요? 왼쪽이다 그죠? 히다리. 그러면 우리는 이 좌우, 전후, 그죠? 그러면 전후도 있겠다, 그죠? 앞과 뒤가 있겠다. 앞은 뭐예요? 말. 그 다음에 뒤는 우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요, 이 우시로라는 녀석은 이 귀찮게요. 우시로는 또 아또라고도 읽혀요. 그래서 우시로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거리에 있을 때 우시로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영이 앞에 선생님이죠. 그럼 미영이 뒤에 조는 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공간적으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미영이 뒤에 우시로, 미영이노 우시로. 그죠? 민영이노 마에, 민영이노 우시로. 근데 목으로 배급을 타러 이렇게 갔어요. 배급을 타러 갔는데 너는 내 다음이야. 이렇게 해야지 될 때. 너는 순서적으로 준반가? 준반가 내 뒤야 이럴 때. 그래서 너는 내 우시로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순서가 내 뒤야 이럴 때는 아또, 아타시노 아또. 네? 아타시노 아또. 이런 식으로 마에 우시로 그 다음에 또 뭐 지시어를 가리키는 것 중에 상하가 있겠다. 그죠? 이것을 같이 부를 때는 우리는 조게라고 하고요. 따로 읽을 때는 우에 시다 이럽니다. 요거를 이러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상의를 이것을 우학이라고 해요. 우학이. 우학이 그러면 이걸 우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냥 그 옛날부터 우학이 그랬었어요. 근데 우학이 그러면은 이게 우학이면은 이거 시따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시따기. 우학이는 그러면 우학이야. 시따기는 뭘까? 응? 바지? 빤스? 영어로는 팬츠 그러죠. 바지가. 아닌가? 맞아? 응. 내가 영어 못한다고 니네 너무. 미국 사람들은 이거 그냥 팬츠라고 한다면서요. 그럼 시따기는 무슨 뜻일까? 응? 우학이? 시따기? 와이셔츠? 근접. 와이셔츠보다 더 밑에 입는 거. 언더웨어를 시따기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 속옷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아기가 이 위의 옷을 가리킨다고 해서 시따기는 바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아기와 시따기는 구별이 돼요.
그런 얘기하면 선생님 조금 에로틱한 얘기로 또 가야지 된다? 에로틱한 얘기. 응? vs 읽어봐. 빤스 vs 판티. 전혀 얼토당지 않은 에로틱한 얘기. 빤스 vs 판티 그러면은 빤스는 무슨 의미고 판티는 무슨 의미일 것 같아? 다운스님. 응? 이름 외우기 쉬우니까 다운이랑. 빤스는 뭐고 판티는 뭘까? 속옷 빤스. 오케이. 판티는 바지. 그러니까 빤스는 삼각 빤스, 판티는 지봉이다 이거지, 그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이름 뭐였었지, 너? 맞다, 송이. 송이는 어떻게 생각해? 빤스는 뭐고 판티는 뭘 것 같아? 판트가 속옷. 이거 판티가 이게 바지. 이게 바지네? 이게? 이거는 빤스? 또 누구 다른 의견 갖고 있는 사람? 김유신 장군. 빤스와 판티 차이점. 남자는 이 정도 나오면은 좀 기상천외한 대답이 나올 만도 한데. 너 빤스 무슨 빤스 입어? 상표 말고, 씨. 그렇지. 남자들을 물어보면 대충 빤스를 사각 빤스, 판티를 삼각 빤스, 아니다, 이거다. 삼각 빤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참고로 트렁크 입어요. 나도 젊을 때는 삼각 입었어. 근데 나이 먹으니까 삼각 못 입겠어. 쨍겨서. 군살이 많아진다는 소리야. 군살이 많다. 쓸데없는 말 또 나왔다. 참. 사전 찾아보세요. 제이니꾸라고 그래. 제이니꾸는 없어도 괜찮은 쓸데없는 살. 이것을 제이니꾸라고 그래. 나이 먹으면 이런데 이렇게 잡으면 잡히잖아요. 이게 제이니꾸인 거야. 여자들 이렇게 확 잡으면 이만큼 잡히잖아. 그죠? 너희들 술 많이 먹지 마. 생맥주 먹으면 똥배 나온다? 진짜로? 비싼 술 먹으려면은? 응? 알았지? 그래서, 이게, 일단, 민영아. 빤스랑 판티 차이점이 뭘까? 그건 뭐 뒤집어 놓은 것 뿐이잖아. 근데요, 이거 빤스랑 판티의 차이점은요, 우리가 조금, 너 빤스 하나 있냐? 이렇게 친구 집에 가서 자갖고 빤스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이 없잖아요. 그러면 빤스 좀 하나 빌려줘. 이러면은 애가 되게 무식하게 보이잖아. 빤스가 뭐냐? 빤스가 팬티지. 이렇게 수정을 해주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팬티라는 말을 쓰면은 조금 유식한 쪽에 가깝다고 인상을 받고 빤스라고 하면 말을 좀 무식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빤스와 판티를 구별을 짓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학생이 데파트에 가서요. 판티가 호시인 데스가 이랬어요. 호시라는 것은 갖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 점원한테 속옷을 사기 위해서 남학생이 유학을 가갖고 판티가 호시인 데스게래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줌마가 남의 나라 사람 같으니까 이렇게 손을 잡아 끌어갖고 안내를 해줬어요. 딱 가보니까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야. 너무 화려해서. 전부 여자 식탁기가 쫙 있는데 데려다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판티를 그다사이 이렇게 하면은요, 여성용 속옷을 원하는 줄 알아요. 아시겠어요? 조세요. 알았어? 그러니까 가서 또 괜히 남자들 유식한 척 하려고 백화점 가서, 판티 그다사이 이러면은 얘가 호모인가? 왜 여자 빤스를 찾아? 이러는 거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거 아니고 요새는 뭐 워낙 외국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건 아니지만
팬티 이러면 바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느 시절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판티와 반스. 그래서 반스는 속옷이에요. 남자들 반스. 여자 판티 이러시고요. 한번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에 시다, 그죠? 히다리 미기, 그 다음에 마에 우시로. 우시로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뒤일 경우에는 아또라고도 이야기한다.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아노 츠쿠에노 우에노 샤신. 얼마나 복잡해. 우리는 저 책상 위 사진, 저 책상 위에 있는 사진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사람들은 아노 츠쿠에노 우에노 샤신. 아땀씨 너 엄청 붙인다 그지? 저 책상의 위의 사진은 이래. 저 책상 위에 있는 사진은 나레노 샤신 데스까? 나레 타레 하지 마. 나레예요. 나레노 샤신 데스까? 만약에 발음 잘못해서 타레 이러면 어떻게 돼? 타레라고 하는 것은 야끼니쿠 노타레 그러면은 뭐야? 고기라든가 생선을 이렇게 찍어 먹는 소스를 타레라고 그래요. 소스를. 발음 조심하세요. 아래와 와타시노 아니노 샤신 데스. 저것은 제 형의 사진입니다. 오니상모 학생 데스까? 형도 학생인가요? 형도 학생인가요? 네. 이 호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되겠죠?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비카타는 일본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요비카타가 요비카타, 가족의 요비카타가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 아웃사이드라는 말이 영어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인사이드라는 것은 나한테 좀 더 친하다. 이 사람은 안 친하다. 응? 말이 되냐? 친하다? 안 친하다. 이 사이에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나랑 아주 친한 사이에 아빠, 내 아빠. 그죠? 이 사람은 치치. 그러죠? 근데 친구의 아버지는 일단 친구의 아버지지 나랑 친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는 상을 불어서 도상, 도상 이럽니다. 그죠? 어머니도 우리 엄마는 가정주부예요. 이럴 때. 내 엄마 할 때는 우리는 하하 이런 말을 씁니다. 하하. 엄마는 맨날 웃고 있으니까 하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엄마를 가르칠 때는 오카상이라고 해요. 오카상와 오겐키 데스까? 이러면은 엄마는 건강하신가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내 형 또는 내 오빠 이럴 때는 아니 이러죠. 아니와 나이학생 데스 그러면 아니는 대학생입니다. 아니 벌써 가는데 그죠? 오니상 이러죠. 너의 오빠, 너의 형 이럴 때는 오니상와 학생 데스까? 오니상와 군대에 이마스까? 이와 같이 너의 오빠 형은 오니상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누나는 아내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우리말로 아내인 거야. 아내. 와이프. 그죠? 와이프. 이거 아니에요? 아내. 너의 누나는 오네상이 되는 거죠. 그죠? 오네상. 그 다음에 이모토는 내 이모토. 보쿠노 이모토에. 이모토. 근데 너의 여동생은 아나타노 이모토상 이렇게 됩니다. 아나타노 이모토상. 오토오토도 마찬가지죠? 오토오토도 오토오토상 이렇게 해가지고 나랑 가까운 사이냐 나랑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에 따라 갖고 일본 사람들은 부르는 호칭이 약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습관적으로 재밌는 풍습이요. 내가 민영이네 집에 가서 민영이랑 친해져, 아니지. 민영이는 여자니까 나랑 친해지면 안 되지. 내가 얘네 집에 가서 친구랑 친해졌어요? 근데 얘네 집 가서 맨날 밥을 먹어. 심심하면 얘네 집에 놀러 가.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얘네 엄마한테 뭐라 그래? 응? 어머니 그러죠. 또는 아버님 이러잖아. 그죠? 친구 아버지한테나 친구 어머니한테 어머님, 아버님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나라니까 그거는 통용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것은 결혼한 그 상대방의 집의 부모들한테도 자기 부모님처럼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자기 친구 아버지한테 오카가상, 오토우상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친구 아버지한테 오니상, 오토우상 이렇게 오토우상, 오카가상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좀 어색한가 봐요. 일본 친구들한테는 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풍속이 약간 다른 거예요. 예, 데모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렇지만, 소레데모의 줄임말이죠. 소레데모, 그렇지만, 이마, 지금이라는 소리죠. 이마, 그러니까, 여기가 이마인가 보다, 그죠? 쓸데없는 썰렁한 저기를 잘해, 그지? 히타히라고 그래요, 이마. 이거는 진짜 이마예요. 히타이. 또는 다른 말로는 오데꼬라는 말로도 써요. 사전 찾아보세요. 오데꼬 또는 히타이 이래 갖고서는 얼굴, 맞박. 이걸 이마는 이 이마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소죠. 현재 겐자입니다. 겐자의 반대는 뭐가 되나 그래? 갖고가 되겠다 그래. 그럼 현재보다 더 진행되는 건 뭐야? 응? 현재보다 더 진행되는 거는 미래다, 그죠? 그래서 미라이, 그죠? 미라이랑 비슷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쇼라이죠? 쇼라이.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엉뚱한 단어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는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 단어들을 자꾸 생각을 해서 많이 내 걸로 흡수를 해야지 빨리빨리 단어가 늘어요. 별도로 독립된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늘 가깝게 접하는 것 중에 자꾸 이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거죠. 교실이라고 하는 한 상황을 설명을 하면은 교실에 있는 용어들을 전부 다 한번 일본어로 바꿔보세요. 스쿠에, 곡구반, 흑판, 스크린, 컴퓨터, 엔피츠, 호응, 노토, 도모다치, 센세, 각세 이와 같이 관련된 연관된 용어를 자꾸 만들어서 외워야지 빨리빨리 단어가 흡수가 되지 전혀 별개의 안경하고 저 밖에 있는 잔디를 갑자기 맞춰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안경은 안경인데 그러면은 칼라 안경은 뭐냐? 선글라스구나. 카라메가네. 안경을 왜 안경을 쓰나? 눈이 나쁘니까. 그럼 눈하고도 연결이 되네. 매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눈동자, 히토미, 건배를 일본말로 뭐라 그래? 간빠이. 그래서 일본말로 아나타노 히토미니 간빠이 이러면 뭐야?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합시다. 즉 아름다운 눈을 보고 건배를 하자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 남자가 이렇게 쓰면은 그지? 그래서 예 지금은 군대 나니나니노 타메니라고 하는 것은 뭐뭐 때문에 이런 것도 되고요. 또는 나니나니노 타메니가 누구누구를 위해서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니나니노 타메니 뭐뭐 때문에 이런 말도 되지만 뭐뭇을 위해서 이런 의미도 돼요. 이 사케죠? 사케에는 요거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오사케 할 때 사케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어? 확실하게 해요. 맨날 헷갈리지 말고. 어떤 게 개야? 이거? 그러면 이걸 죽이고 얘를 살려?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사케노 타메니 스트레이 시마시다. 그러면은 술 때문에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앞에 아나타노 타메니 야리마시타 또는 고노 하나오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을 위해서 이 꽃을 샀습니다. 라든가 당신을 위해서 이 꽃을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이와 같이 뭐뭐 때문에 의미도 되지만 뭐뭇을 위해서라는 의미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데모 지금은 군타이노 타메니 군대 때문에 휴학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한번 들어봅시다. 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私の家族の写真です。これが父と母、これが私で、私の右が姉です。机の上の写真は誰の写真ですか？あれは私の兄の写真です。お兄さんも学生ですか？ええ、でも今は軍隊のために留学中です。 한 번 더 들어볼까요? 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私の家族の写真です。これが父と母、これが私で、私の右が姉です。机の上の写真は誰の写真ですか？あれは私の兄の写真です。お兄さんも学生ですか？ええ、でも今は軍隊のために留学中です。 자막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これは私の家族の写真です。これが父と母、これが私で、私の右が姉です。机の上の写真は誰の写真ですか？あれは私の兄の写真です。お兄さんも学生ですか？ええ、でも今は軍隊のために留学中です。 예. 우리가 배운 단어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제 눈 감고 의미가 다 들어와야 돼요. 班、量、生活、スケジュール、晩、ご飯、自由、門限、夜、消灯、シャワー、家族、写真、父、母、右、姉、机、弟、兄、軍隊、休学中、 하이. 예, 이렇게 해서 본문 1하고 본문 2에서 일본어는 이와 같이 명사와 명사 사이에 거의 빠짐없이 노를 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장음과 단음, 아까 지유라고 하는 단어 얘기했었죠? 지유와 새끼유처럼 장음이냐 단음이냐, 그 다음에 근따이처럼 앞에 타금이 들어오냐 타금이 안 들어오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와 명사를 나열할 때 연결을 해서 나열을 하고 싶을 때는 나니나니토 나니나니 그래서 와타시토 아나타 라든가 도모다치토 도모다치 그래서 보쿠노 도모다치토 아나타노 도모다치 보쿠노 도모다치와 아나타노 도모다치 도모다치노 도모다치와 민나 도모다치다 이런 말도 있죠. 도모다치노 도모다치와 민나 도모다치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친구의 친구는 전부 다 내 친구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은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친구 사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 친구가 되면 이제 직장에서 만나는 친구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학 친구는 참 다양하게 사귈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 일본어과 학생들하고만 어울리지 말고 동아리도 좀 들어갔고 다양한 개성들하고 좀 만나세요. 예비역한테 절대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볼 때마다 그 얘기한다? 예, 교노 주교와 고레데 오와리 니시마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